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오늘 오후장 시장 전략 누구와 함께 세워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앞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이런 종목들 잘 소개해드리겠다, 리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오늘의 리뷰 종목입니다. 네.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 주가가 3거래 연속 오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격대까지 왔어요. 네. 자, SFA를 2주 동안 본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 기간을 좀 넉넉히 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 좀 높게 잡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 반등이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네. 한번 저점을 딱 잡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급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제가 45,000원 잡아놨었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아주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2차 목표가를 5만 원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이 OLED 시장이 커지고 있다. 지금 SF 같은 경우는 이 OLED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물류 장비도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개의 모멘텀 중에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땐 OLED 모멘텀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공 물류 장비하고 모듈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투자에 필요한 그 클린 물류 장비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OLED 종목들이요, 많이 못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좀 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2차 목표가인 5만 원까지 가는 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는 이 SFA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한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잠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조정은 짧고 올라가는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주도에 이제 어떤 그 카지노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놨고 3월부터 아마 개장할 것 같고요. 빠르면 이달 말이라고 하는데 이달 말은 거의 다 왔으니까는 늦으면 3월 달부터 개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제주도의 코로나 환자가 이제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여행주 많은 여행주가 바닥에서 올라갔지만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죠. 특히나 중국 소비와도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를 18,000원 잡아놨는데 역시나 1차 목표가를 오늘 조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제가 지금 보유 기간을 제가 한 달 정도 보자고 했었는데 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2주가 좀 안 된 거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2차 목표가 21,000원 잡아놨으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도 좀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1차 목표가 터치했고요. 네. 2차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종목들 소개해드리니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도록 하죠. 네. OLED 2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제가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좀 제 관심 종목에 안 두다가 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상승을 보고서는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쪽을 네. 봐야 되는 이유는요? OLED가 아마 보시는 분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많이 안 올랐었고 맞아요. 맨날 좋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안 갔던 게 OLED인데 그게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었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 쪽까지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가고 있는 건데 네. 기대 수익률 20% 잡아놨지만 역시나 중장기로 본다면 OLE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었고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봐도 돼요. 다만 이 보유기간 2주일 봤을 때 20%에서 한번 노려볼 거고 그동안 관계 없는 만큼 주가는 많이 좀 낮아져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OLED 관련주는 좀 편안하게 접근해서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신다면 이번 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관련 네. 뉴스로 시장의 분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LG 투자 확대 OLED 열기 후끈이라고 나왔네요. 정말 이 OLED 열기가 좀 후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OLED가 이제 대형 TV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에만 들어갔는데 이제 이 OLED가 아이폰 탑재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디스플레이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OLED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삼성과 LG의 투자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LG 디스플레이 보면은 베트남 OLED 모듈 캐파를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 OLED 공장 가동이 임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약 30%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서 1년에 30%의 시장이 커진다고 봤을 때 이 OLED 시장이 30% 커진다. 상당히 크게 커진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전자 TV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 OLED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중국에 있는 TV 업체들이 OLED TV를 많이 내놓으면서 시장 자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시장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은 글로벌 OLED 패널 매출이 지난해 297억 달러에서 이번에 380억 달러 2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장용 OLED는 약 95%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95%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2배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OLED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동차 쪽의 디스플레이가 다 OLED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죠. 이 베트남 관련 좀 더 자세한 뉴스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 OLED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베트남에 8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겁니다. 총 이제 3.6조 원대, 3조 6천억대로 좀 키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여기 이제 이 8천억이 추가 투자가 돼갖고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OLED 수요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내년까지 이제 베트남에서 현지 직원 5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는 LG 디플이 이 OLED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크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래서 어떤 게 좋아지고 있냐? 바로 팔방미인 OLED 소재주가 뜬다. OLED 사용하는 이 사용처가 늘다 보니까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뜬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OLED가 대대로 떠오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은 LCD만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LCD에서 이제는 OLED로 넘어가고 있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아이폰도 지금 대부분 다 OLED 탑재를 하고 있고요. 삼성의 대형 퀀텀단 TV도 생산 예정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G 스마트폰하고 폴더블 폰이죠. 접는 거. 요거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실제로 이 OLED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아이오닉 5를 공개하거든요. 이 아이오닉 5에도 지금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OLED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에는 이만큼밖에 안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더 크게 쓸 거기 때문에 이 소재 기업에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소재 기업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기업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방미인 OLED 소재주 뜬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에 대해 저희가 분석했을 때 LCD도 괜찮고 OLED도 좋다. 그러니까 업황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OLED 소재 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소개를 지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못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OLED 소재 관련해가지고 덕산 네오루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덕산 네오루스 같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지금 OLED 소재에 있어서 40% 매출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실적을 봤더니 OLED 매출 비중이 54%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원래 이 OLED 매출 비중이 40%였는데 54%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재의 어떤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폰 12하고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가 되면서 지금 사용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는 매출이 848억으로 YOY 기준 19%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21억으로 지금 YOY 기준 이제 126% 보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나왔던 매출이 이번 연도에 크게 나오면서 그런 기저 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126%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실적도 이제 좀 괜찮을 거로 보이지만은 1분기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대형 OLED가 더 증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TV 수요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TV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은 지금까지 OLED 탑재 비율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지금 거의 전량 탑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드까지 지금 OLED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OLED 수요처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소재 매출이 거의 50% 나오는 이 기업은 우리가 이번 연도 봤을 때 아마 영업이익이 당연히 뭐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이 OLED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작년 말부터 이 바닥권에서 대규모 거래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좀 상승하다가요. 1월 말에 우리 주가 좀 하락이 있었죠. 그때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V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만들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장기 차트로 보신다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좀 많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제 한 3, 4년 전에 보면은 한창 이 OLED 유행할 때요. 그때 막 85,000원까지 갔던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26,000원까지 빠졌다가요. 현재 지금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거의 한 7, 80% 올라가는 건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OLED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장이 커지는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주가는 뭐 전고점인 85,000원까지 간다고 좀 봅니다. 다만 지금 이 1년의 전망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주가는 일단은 55,000원까지는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2차 목표가는 61,000원인데, 사실 이 61,000원이 52주 신고가에서 높아 보이지만은 3년 주가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4,000원으로 2차 목표가 61,000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OLED 이야기하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먼저 네. 떠올랐는데, 덕산 네오룩스처럼 오를 수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소개해드렸습니다. 55,000원 그리고 61,000원이라고 목표가 나눠서 제시해드렸고요. 네. 또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HLB 때문에 제약바이오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세요. 가치 투심 악화로 이어질까 봐.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HLB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때, 좀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출발을 해서 좀 새로운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 반부터 제가 무료방송 시작할 거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 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수익 나고 있는지 와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갈 수 있을지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와서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